왜 어떤 사람들은 노년의 만족감으로 빛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후회와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저는 우아하고 즐겁게 늙어가는 사람들과 그저 나이만 먹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세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노화에 대한 경험을 두려운 쇠퇴에서 가장 충만한 인생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원칙들입니다. 최근 저는 저를 멈춰 세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67살의 김영수라는 남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평생을 은퇴를 위해 저축하며 안정을 위해 제가 즐기되 우등제전 기대 개시 끼즈에 대해 전 일단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돈은 있지만 그것을 쓸 건강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삶을 준비하며 제 최고의 시절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이 가슴 아픈 메시지는 전 세계 수백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노화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60살 이후의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비밀이 당신의 은행 계좌나 심지어 신체적 조건과 거의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유난히 잘 늙어온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단지 건강을 유지하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발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노화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이 놀라운 개인들은 60살 이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하고 일상적인 결정을 안내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필수적인 가치는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진정성 있게 살아갈 용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젊은 시절은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직원, 책임감 있는 부모, 충실한 배우자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화는 우리에게 심오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마침내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잠시 당신이 75살이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세월을 회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더라면 하고 바라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어떤 측면을 탐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섬뜩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주에 있는 사람들을 수년간 돌본 브로니 웨어 박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돈이나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60살 이후에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주요 책임 중 많은 것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독립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력 성취는 대체로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겹을 벗어던지고 그 아래에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기적이거나 모든 책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60살 이후의 진정한 삶은 두려움, 의무감 또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관심사에 기반하여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만난 62살의 전직 회계사 박은경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는 대기업의 숫자를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잘했지만 결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모두가 기대했던 대로 여행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녀는 미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62살이야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해? 그러나 박은경 씨는 항상 그림에 끌렸습니다. 20대와 30대에
그녀는 비밀리에 스케치를 했고 예술이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림을 숨겼습니다. 이제 5년 후 그녀는 2번의 갤러리 전시회를 열었고 다른 노인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힘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성은 트렌드를 따르는 대신 마침내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미는 것만큼 간단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보다는 진정한 연결에 기반하여 친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지치게 하는 활동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에는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이 선택이 진정한 내게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게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첫 번째 대답을 우선시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에는 2번째 필수적인 가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노화 과정 자체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들을 가장 힘든 진실일 수 있지만 또한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노화와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젊음을 유지하려는 데 쓰는 에너지는 실제로 사는 데서 훔친 에너지입니다. 우리 문화는 노화가 싸우거나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젊어 보이고 젊게 행동하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노화가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실제로 그 자체의 독특한 선물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건강이나 활력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70대 몸이 당신의 30대 몸과 다를 것이며 그것이 완벽하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5살의 우선순위가 25살의 우선순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불완전함과 무상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의 와비사비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틀린 가지와 풍화된 껍질을 가진 늙은 나무는 어린 묘목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 상처와 비대칭은 생존, 적응,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의 늙어가는 몸과 얼굴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수용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마라톤을 뛸 수 없다면 아름다운 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면 지성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살의 미망인 이정미 씨는 40대에 가졌던 것과 같은 사회적 일정을 유지하려고 수년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약속을 지키려고 자신을 소진시켰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실패자처럼 느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가 내가 예전에 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가진 에너지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3가지 활동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하기, 정원 가꾸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매주 저녁 식사하기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대신 현재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관리 가능하면서도 깊이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했습니다. 이 수용은 신체적 변화를 넘어 삶의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아마도 당신의 소득은 이제 고정되었을 수 있지만 그 한계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이동성은 줄었을 수 있지만 그 트레이드 오프는 더 깊은 관계와 더 풍부한 내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자유는 비범합니다. 상황이 다르기를 바라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째 필수적인 가치는 첫 2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피상적인 사회적 의무를 초월하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기르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양보다 질이 덜 중요하지만 특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관계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습관, 의무감 또는 편의성보다는 진정한 상호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기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동등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비판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람들을 극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양육하는 관계를 우선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초대를 거절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상호작용의 예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미 있는 관계는 종종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60살 이후에는 피상적인 인사치레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날씨에 대한 인사치레를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실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남성 토론 그룹에 가입한 최민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스포츠, 정치, 다양한 통증에 대한 불평. 그러나 점차 남성들이 더 편안해지면서 더 깊은 우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후회, 남은 여생에 대한 희망. 최민수 씨는 그 대화가 그의 한 주 중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아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단지 나의 성취나 역할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생각과 감정을요. 이런 종류의 관계는 조직된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상적인 대화를 넘어설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이웃, 가족 또는 오랜 친구들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것을 공유할 용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지혜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깊은 만족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위와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젊은 시절에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사람들과의 우정을 발견합니다. 핵심은 외로움이 단지 혼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진정성과 깊이가 없다면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라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 즉 진정한 삶, 급진적인 수용,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작용합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당신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이 예전에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기반으로 한 정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지속적인 성장과 진정성을 격려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그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노화 자체에 대한 생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60살 이후의 세월을 느린 쇠퇴나 일련의 손실로 보는 대신 그것을 독특한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보다 더 경험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에 대한 수십 년의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가지지 못했던 기술, 지혜, 그리고 관점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어린 시절 이후로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은 의무와 제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독립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 압박은 당신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유의 이 조합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성장과 기여를 위한
비범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71살의 이 가치들을 발견한 김혜자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혜자 씨는 35년 동안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았지만 은퇴 후 보이지 않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과 사적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며 자신을 동정하는 그녀가 앉아있는 기간이라고 부르는 2년을 보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의 손녀가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김혜자 씨가 배급, 승리 정원, 그리고 어려운 시기 동안의 지역 사회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제공할 귀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역사협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학교 그룹과 그녀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 대한 이 진정한 표현은 어린이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역할이 기관을 이끄는 것에서 비공식적으로 지혜를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이 새로운 역할이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후 김혜자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68살에 제 유용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이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경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고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때때로 옛날에 김혜자 씨를 선호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에너지 수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의 이전 능력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수년간의 전문적인 경계를 유지한 후 취약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살아있고 목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60살 이후의 행복이 젊음을 되찾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당신의 독특한 재능을 세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실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살기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탐색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진정한 삶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선택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꼭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단순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큰 모임에서 친밀한 대화로 사회활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나이의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용을 포용할 때 당신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부적합한 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신 제자리에서 늙어가기 위해 집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한계를 넘어서는 대신 현재의 능력에 맞게 운동 루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사회적 약속에 대해 더 선택적이 되지만 당신이 유지하기로 선택한 관계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달력에는 사회적 행사가 더 적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사회생활에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옛 버전의 익숙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갑자기 도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는 왜 특정 초대를 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당신의 새로운 선택성을 거절로 해석하거나 당신의 진정한 선택을 이기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진정한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우선시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재조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살고 자신의 현실을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화에 대해 비통해하거나
한계에 좌절하거나 진정한 애정보다는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함께 있기 즐겁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 즉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두려움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수용은 체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낙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서 싸우는 대신 현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활기차고 활동적인 노인들은 그들과 싸우는 대신 현재의 능력 내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기여하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자연사진 산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에서 개인을 멘토링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저녁 파티를 주최하는 것에서 친밀한 커피 대화를 갖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삶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필수 가치가 60살 이후의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치들이 당신의 돈과 소유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당신이 진정한 삶을 포용할 때 돈과 소유물과의 관계는 심오한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물건을 축적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64살 동갑인 부부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은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 찬 큰 교외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것은 그들이 실제로 즐기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진정한 삶을 포용한 후 그들은 단순함과 자연 소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큰 집과 대부분의 소유물을 팔고 호수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위의 상징인 가구를 유지하는 대신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몇 가지 고품질의 가구에 투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맥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유행하는 레스토랑에서 비싼 저녁 식사를 하는 대신 그들은 단순한 즐거움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신선한 꽃, 고품질의 커피 원두, 그리고 가끔씩 오랜 친구들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이것이 창출한 재정적 자유는 놀라웠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과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것을 갖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유산을 남기는 방식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전통적인 사고는 당신이 자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부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욕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의 일부를 경험과 기부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관대함으로부터 당신의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미래 유산을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의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당신의 필요가 당신이 한때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실제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원하는 주거 환경 만들기. 당신의 생활 공간은 60살 이후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실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삶을 우선시할 때 당신의 집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전직 회계사에서 예술가로 변신한 박은경 씨는 그녀의 격식 있는 거실을 예술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을 망쳤다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박은경 씨는 자신이 격식 있게 접대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림이 그녀에게 매일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선택은 이론적인 사회적 의무보다 그녀의 창의적인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화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정과 편의를 위해 집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이나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욕실 손잡이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우아할 수 있습니다. 1층의 침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격식 있는 식당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반영할 때 이웃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쇼룸보다는 살고 있는 느낌이 들고 개인적인 진정한 공간에 끌립니다. 당신의 실제 관심사와 개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점과 연결점을 만듭니다. 당신의 새로운 가치로 가족관계를 탐색하기. 아마도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은 가족관계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 배우자,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당신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항상 알고 있던 친숙한 버전의 당신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수용적인 부모였다면 당신의 새로운 경계는 당신의 시간과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에 익숙한 성인 자녀에게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친척들을 위해 정교한 명절 축하 행사를 주최했던 이순자라는 여성을 압니다. 67살에 그녀는 이러한 행사들이 그녀를 지치게 하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최 의무를 번갈아 하거나 모임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항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그녀를 이기적이고 전통을 망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반응은 그녀의 가치를 명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의 단계에 지속 가능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적응했고 기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항적이었고 이순자 씨는 그녀가 그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수용 부분은 가족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당신은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거나 승인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진정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족, 구성원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감사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문화적 또는 개인적 신념이 무엇보다 가족의 충성을 강조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성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정한 관계는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목적과 기여 찾기. 은퇴 후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목적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에서 정체성과 의미를 얻으며 그것을 뒤로하는 것은 실존적 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60살 이후의 목적이 당신의 경력 목적을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한때 당신을 이끌었던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동기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세상에 대한 기여는 당신이 전에 해왔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설계한 은퇴한 엔지니어 정우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은 가치가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손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후 다른 은퇴자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기능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서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물건을 만들고 그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성 씨가 가르침을 통해 발전시킨 의미 있는 관계는 그의 전문적인 관계와는 달랐지만 똑같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내심과 격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을 양육하는 데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60살 이후의 목적은 전통적인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과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건강 문제는 60살 이후에 더 두드러지며 의료 문제가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는 당신이 관점을 유지하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데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의 건강 한계에 대해 정직하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관절염이 있다면 특정 활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현실에 맞는 적응을 찾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몸이 변하고 일부 건강 문제가 정상적이고 예상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증상을 무시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통증에 대해 재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가피한 변화와 싸우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회복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보다는 상호 돌봄에 기반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저는 68살에 파킨슨병이 발병한 김진우라는 남성을 압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부끄러워서 사회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가치들을 포용했을 때 그는 가까운 친구들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직이 관계를 손상시키는 대신 심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진우 씨는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등산 그룹을 이끌 수 없었지만 경로를 제한하고 다른 등산객에게 격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여는 바뀌었지만 가치 있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을 루틴 만들기. 당신의 60살 이후의 일일 스케줄은 마침내 외부의 요구보다는 당신의 진정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이라면 하루 일찍 중요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선호한다면 당신을 압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에너지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들과 싸우는 대신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낮잠이 필요할 수 있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집중력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생산성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러한 현실에 맞춰 스케줄을 설계하면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당신의 루틴에 짜여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매일의 전화통화, 이웃과의 주간 커피, 또는 가족과의 월간 저녁 식사는 당신의 스케줄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일관된 사회적 양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들의 아름다움은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당신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기회를 만듭니다. 당신이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진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지속적인 성장과 진정성을 격려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아함과 목적으로 죽음에 직면하기. 아마도 이 가치들의 궁극적인 시험은 그것들이 당신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섬뜩한 초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소중하다는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삶은 더욱 시급해집니다. 비진정한 관계나 활동에 보낸 모든 날은 당신이 되찾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시급함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때 두려움보다는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이 자연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수용은 젊음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투쟁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고 대신 남은 세월을 가능한 한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물질적 소유물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양육한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당신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 계속됩니다. 진정성 있게 공유된 사랑과 지혜는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훨씬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노화가 쉽거나 나이가 들면서 오는 모든 도전을 피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존엄, 목적, 그리고 기쁨으로 그러한 도전을 탐색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것들은 점진적인 쇠퇴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처럼 느껴지는 노화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60살 이후의 세월을 젊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불가피한 변화와 싸우고 의무감으로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 삶의 단계를 마침내 진정성 있게 살고 현실을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올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지탱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기회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를 연 김영수 씨의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편지를 쓴 지 6달 후 그는 업데이트를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시도하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 동안 시간이 없다고 느꼈던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성인 학습자들과 독서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그를 지치게 하는 사회적 의무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에게 활력을 주는 활동에는 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해방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세 가지 필수 가치를 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의 60살 이후의 삶은 당신의 가장 진실되고 수용적이며 연결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 자유, 그리고 관점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위로의 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례 없는 의미와 기쁨의 삶을 창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